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비예요. 오늘은 요즘 북미 SNS 완전 뒤집힌 얘기 하나 들고 왔거든요.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 릴스 스크롤 하다가 손가락이 그냥 딱 멈춰버린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토론토 여행 계정에서 올린 게시물이었는데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나는 왜 일본보다 한국이 더 그리울까? 근데 그 게시물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린 거예요. 그것도 죄다 북미 사람들이 자기도 완전 똑같다고 난리가 난 거죠.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캘거리, 오타와까지 몰려들어서 한국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 결국 새벽 3시 다 돼서 잤어요. 댓글을 못 끊겠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아세요?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한 현상이냐면요. 북미 사람들한테 아시아 여행이라고 하면 진짜 오랫동안 일본이 넘사벽 1위였거든요. 그냥 1위가 아니라 아예 압도적인 절대 1위였어요. 벚꽃 온천 정갈한 거리, 완벽한 서비스. 북미 사람들한테 일본은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 버킷리스트였다니까요. 제 토론토 친구들도 몇 년째 일본 얘기만 달고 살았고요. 근데 지금 북미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보시면요. 뭔가 조용하지만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냥 케이팝 트렌드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목이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댓글에 나오는 장면들이 전부 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북미 SNS에서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이겨버렸는지 그 이유를 제 이야기랑 같이 풀어드리려고 해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아마 한국을 다시 보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말이죠, 제가 그 댓글들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던 데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저 토론토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나고 자란 완전 토박이 토론토니안이거든요. 그리고 토론토에서 20년 넘게 자라면서 제가 몸으로 익힌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랑 절대 눈 마주치지 않기예요. 믿어지세요? 이거 진짜라니까요. 토론토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랑 눈이 딱 마주치면 둘 다 0.3초 안에 핸드폰을 봐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몸에 배는 거거든요. 지하철에서 누가 먼저 말을 걸어오면 솔직히 토론토 사람들은 일단 속으로 경계 레벨부터 올려요. 이상한 사람인가? 뭘 팔려는 건가? 사기인가? 제 친구 중에 지하철에서 친절하게 말 걸어온 사람 따라갔다가 지갑까지 털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모르는 사람이 먼저 웃으면서 다가오면 일단 도망 준비부터 하는 게 저한테는 완전 생존 본능이에요. 카페도 완전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캐나다 카페에서 주문 살짝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토론토 다운타운 카페에서 라떼 시키면서 우유를 오트밀크로 바꿀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직원이 저를 한 3초 동안 그냥 무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딱 한마디 익스트라 차지해요 이러고 끝이에요. 미소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끝이에요. 거기다 가격은 또 얼마나 미친 듯이 비싼지 아세요? 토론토 카페 커피 한 잔 값이면 한국 편의점 커피를 10잔 사고도 거스름 돈이 남거든요. 캐나다에서 서비스라는 건요, 요청한 만큼만 받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가 계약이에요. 뭔가를 더 얹어준다거나 알아서 챙겨준다거나 그런 건 캐나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엄마요. 저희 엄마 진짜 보수적인 캐나다 어머니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저한테 껌 하나 주려고 하니까 엄마가 저를 확 끌어당기면서 노 땡큐 하고 자리를 옮겼어요. 그날 집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게요? 루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누가 이유 없이 뭘 주면 그건 다 나중에 값을 치르게 돼 있어. 이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심어준 인생 1번 교훈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 드시지 않으세요? 에이 루비 씨, 캐나다가 원래 친절하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캐네디언 나이스라는 말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차갑다는 거예요? 이거 캐나다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그 캐네디언 나이스는요, 진짜 나이스가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사과는 잘하고 문 잡아주기는 잘하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문턱 안쪽으로는 아무도 안 들여 보내주는 거거든요. 예의는 완벽한데 마음의 문은 굳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0년치 본능이 한국 오는 순간 완전히 쓸모 없어지거든요. 한국은 매뉴얼로 친절한 나라가 아니라 마음으로 친절한 나라예요. 자, 보세요. 사실 북미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거의 반드시 거쳐가는 단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일본이에요. 북미에서 아시아 여행이라고 하면 진짜 오랫동안 일본이 절대적인 1위였거든요. 제 토론토 친구들도 몇 년째 똑같은 얘기만 달고 살았어요. 교토 벚꽃 보러 가고 싶다. 하코네 온천에서 하룻밤 자고 싶다. 근데 실제로 일본 다녀온 친구들한테서 요즘 이상한 말이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은 완벽했어. 근데 내가 거기 진짜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 완벽했는데 거기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한 명한테서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리창 뒤에서 구경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바라보고만 있는 느낌이요. 제가 예전에 토론토에서 같이 자란 친구 제시카랑 도쿄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제시카는 원래 콧대가 완전 높은 애예요. 유럽 여행만 20번 넘게 다녀본 자칭 여행 고수거든요. 그날 신주쿠 어떤 라멘집에 들어갔는데 제시카가 메뉴에 없는 걸 살짝 요청했어요. 팔을 빼고 대신 숙주를 더 넣어달라고요. 그 순간 직원분 표정이 딱 굳으시더니 매니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두 분이 카운터 뒤에서 한 30초 동안 심각하게 의논하시더니 매니저분이 오셔서 아주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저희는 메뉴에 없는 건 제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의 바른 거절이었어요. 근데 제시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방금 사람한테 거절당한 게 아니라 시스템한테 거절당한 것 같아. 이게 지금 북미 SNS에서 진짜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거든요. 매뉴얼대로 인사하고 매뉴얼대로 미소 짓는데 그 매뉴얼 바깥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캐나다식 개인주의랑도 완전히 달라요. 캐나다는 애초에 관심이 없는 거고 일본은 관심은 있는데 그 관심이 전부 형식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게 따로 있어요. 이 유리벽 감각이 한국 오는 순간 산산조각 나거든요. 제가 한국 온 지 딱 4일째 되던 날 얘기 들려드릴게요. 그날 광장시장을 혼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떤 노점 앞에 딱 멈췄는데 떡볶이 냄새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예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사장님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 하시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왔다고 했더니 어이구 멀리서 왔네 하시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떡볶이 한 개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제 입 앞에 딱 내미시는 거예요. 아, 먹어봐요. 이러시면서요. 상상이 가세요. 저 그 순간 진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30년치 토론토 생존 본능이 풀가동된 거죠. 이거 왜 주는 거지? 나중에 돈 내라는 건가? 관광객 바가지인가? 근데 아주머니는 그냥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계속 젓가락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결국 먹었죠. 맛있다고 눈이 커져서 대답했더니 이번엔 순대를 또 하나 집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옆 노점 아주머니한테 언니 여기 캐나다에서 왔대 이렇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노점 아주머니도 김말이 하나를 툭 넘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결국 떡볶이 하나 주문했는데 아주머니가 어묵을 하나 더 얹어주시면서 서비스야 이러셨어요. 캐나다였다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음식을 내밀면 저는 그 자리에서 뒤로 3걸음 물러섰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심어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교훈이 알람처럼 울렸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맛있으니까 먹어봐라. 이거예요. 저는 그날 광장시장 나오면서 진짜 한참 멍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대박인 건 따로 있거든요. 편의점도 완전 똑같았어요. 저희 동네 GS25에서 컵라면 하나 사고 거스름 돈을 받는데 알바생 오빠가 한 손으로 동전을 건네면서 다른 손으로는 자기 팔목을 살짝 받치고 있는 거예요. 800원짜리 거스름 돈을 주면서요. 저 그 장면에서 진짜 발이 붙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차에 1 캐나다 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캐나다에서는요, 거스름 돈 그냥 카운터에 툭 던져놓는 게 흔한 광경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800원짜리 동전 몇 개도 두 손으로 건네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받아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 게 솔직히 처음엔 황당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거든요. 이 북미 사람들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크게 무너지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의 그 직설 화법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직설적인 말이 왜 매력이냐고요. 자, 들어보세요. 네, 제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인 단짝 민지가 생겼거든요. 어느 날 민지랑 성수동으로 쇼핑을 갔는데 제가 어떤 원피스를 입어보고 야, 이거 어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민지가 1초도 안 돼서 별로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딱 3글자예요. 저 그 순간 진짜 당황했거든요. 왜냐면 제시카였다면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색깔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도 한번 입어봐 이런 식으로 한 20분을 돌려 말해요. 결국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제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민지는요, 별로야. 3글자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이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민지가 바로 이어서 근데 저 옆에 검정색이 너한테 훨씬 예쁠 것 같아 한번 입어봐. 이렇게 해결책까지 같이 주는 거거든요. 별로야로 끊는 동시에 대안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제시카는 20분 돌려 말해서 결국 저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데
민지는 3초 만에 그날 제 코디를 구원해주는 거죠. 이게 북미 SNS에서도 지금 엄청 공감 얻고 있는 포인트예요. 어떤 몬트리올 여행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에서 식당 사장님이 젓가락 잡는 법을 직접 고쳐주셨는데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몬트리올 집에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훨씬 따뜻한 거였다. 이런 글이에요. 다시 볼 일도 없는 외국인 손님 젓가락 잡는 법을 굳이 고쳐주려고 자기 시간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관심하게 넘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그냥 못 넘기는 거예요.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하면 보여주는 그 반응 있잖아요. 아, 저 한국 처음 왔을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편의점에서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더니 알바생 언니가 눈이 완전 동그래지시면서 어머 한국어 진짜 잘하시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다니까요. 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진짜 잠깐 착각했어요. 나 혹시 한국어 중급자인가? 완전 김칫국이었죠. 근데 문제는요. 그 칭찬이 너무 기분 좋아서 다음날 또 듣고 싶어서 결국 한국어 학원을 등록해버린 거예요. 토론토에서 제가 프랑스어 한마디 했을 때 몬트리올러가 어머 프랑스어 잘하시네요 하고 칭찬해준 적이 있냐고요.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억양 이상하다고 인상부터 찌푸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인이 어눌한 한국어 하면 진짜 반갑고 신기하고 대견해 하는 거예요. 그 진심 어린 반응 하나가 외국인들한테는 한국어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한국은 외국인을 손님으로 세워두지 않고 아예 옆자리에 앉혀버리는 나라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주변 캐나다 친구들이 요즘 진짜 다 이상해졌거든요. 제가 한국 살면서 토론토 친구들한테 한국 얘기 꺼낼 때마다 처음엔 반응이 죄다 똑같았어요. 한국 그 케이팝 나라 아니야? 이게 전부였거든요. 저 그때마다 진짜 답답했어요. 한국의 그 따뜻함을 도대체 무슨 말로 전달해요? 시장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그냥 입에 넣어줬다고 하면 토론토 친구들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안에 뭐 든 거 아니야? 이러고 물어볼 게 뻔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북미 SNS에서 한국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이제 제시카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루비야, 나 다음 달에 서울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면 좋아? 이러면서요. 저 처음에 이 연락 받고 진짜 감격스러웠어요. 몇 년 동안 케이팝 나라라고 놀리던 애가 이제 먼저 한국 여행 일정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 야구장 응원 영상이에요. 요즘 북미 SNS에서 잠실 야구장 응원 영상이 진짜 미친 듯이 돌아다니거든요. 영상 내용 자체는 그냥 평범한 야구 경기 응원 장면이에요. 근데 그걸 본 북미 사람들 댓글이 이래요. 이거 스포츠 경기야 아니면 콘서트야? 저 사람들 왜 다 같은 노래 부르고 있어? 나 왠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눈물 날 것 같아. 이런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는 거예요. 사실 북미에도 열정적인 응원 문화 있어요.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하키 경기 응원 열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캐나다 친구들이 한국 야구장 영상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북미 하키 응원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북미 하키 응원은요, 감정이 순간순간 폭발하는 방식이거든요. 골 넣으면 다 같이 소리 지르고 이기면 축제고 지면 폭동 직전까지 가요.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랩터스 우승했을 때 유리창 몇 개 깨졌는지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응원이 아니라 그냥 집단 감정 폭발이에요. 근데 한국 야구 응원은 그게 아니에요. 2만 명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원단장이 마이크 들면 2만 명이 동시에 같은 동작으로 응원봉을 흔들고 선수마다 전용 응원가가 다 따로 있고 팬들이 그 노래를 가사 하나 안 틀리고 함께 부르는 거예요. 거기다 경기 도중에 자리로 치킨이랑 맥주가 배달까지 오잖아요. 이거 처음 보는 캐나다 사람 눈으로 보면요. 완전히 다른 행성 얘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북미 사람들을 진짜로 침묵시킨 장면은 따로 있어요. 경기 끝나고 홈팀이 졌을 때예요. 한국 야구장에서는요. 홈팀이 지면 응원단이 위로 노래를 불러요. 선수들이 팬들 앞으로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팬들은 그 선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응원가를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완전히 끝나면 관중들이 자기 자리 주변 쓰레기를 봉투에 챙기면서 새치기 한 명 없이 질서 있게 나가는 거예요. 나 북미 SNS 댓글에 이런 말이 달렸어요. 진 팀 팬들이 저렇게 한다고 나 저 사람들한테서 뭔가를 배워야 할 것 같다. 네, 사실 저 이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 장면을 직접 겪었거든요. 민지가 잠실 야구장 가자고 해서 처음 갔었는데 그날 홈팀이 완전 크게 지는 경기였어요. 저 그때 솔직히 좀 긴장했어요.
토론토 생존 본능이 다시 올라온 거죠. 캐나다 하키 경기장에서 홈팀 지면 어떻게 되는지 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슬슬 출구 쪽으로 이동해야 하나 생각하고 가방도 미리 챙겨서 무릎에 올려놨어요. 근데 예상하셨어요? 경기 끝나고 벌어진 일이 제가 상상한 거랑 완전히 반대였어요. 응원단이 음악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승리 응원가를 부르던 2만 명이 졌는데도 자리를 아무도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유니폼 입은 채로 팬들 앞으로 나와서 고개 숙이시는데 그 순간 관중석에서 응원가가 다시 터져 나왔거든요. 진 선수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진짜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사람들 나가기 시작하는데 제 옆에 앉으셨던 아저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주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줄 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새치기 한 명 없이요. 저 그날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이 야구장에서요. 야구 규칙도 잘 모르면서요. 민지한테 이거 원래 이래 하고 물어봤더니 민지가 응, 원래 이래 하고 태연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냥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당연함이 그날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정리하면요, 북미 SNS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겨버린 건 케이팝 때문도 아니고 드라마 때문도 아니에요. 덤으로 얹어주는 어묵 한 꼬치, 800원짜리 거스름 돈을 두 손으로 건네주는 알바생, 진날에도 선수들을 위해 응원가를 불러주는 2만 명의 관중. 여러분한테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인 것들이 개인주의 문화에서 자란 북미 사람들한테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온도로 전달되는 거예요. 네, 한국은 외국인을 관광객으로만 세워두지 않아요. 처음엔 손님으로 맞이하다가 어느 순간 밥은 먹었냐고 묻고 옷 얇지 않냐고 걱정하다가 결국 마음속 어딘가에 그냥 넣어버리는 나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따뜻함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북미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 순간들은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살아온 문화이고 습관이고 마음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그걸 딱 한 번만 다시 느끼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 마음의 온도를 다시 세팅해버리는 나라예요. 한국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저 이제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완전히 알아요. 저도 그 한 번에 완전히 걸려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5년째 못 빠져나오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게요.